혹시 요즘 눈앞이 자주 핑 돌고 어지럽진 않으세요? 숨이 조금만 차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피곤한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기운이 없다거나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바로 빈혈이라는 상태 때문입니다. 빈혈은 단순히 피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피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 말은 곧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뇌도 심장도 근육도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시니어에게 빈혈은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심장질환, 치매, 낙상, 골절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빈혈이 무엇인지부터 왜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식사와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지럼증과 피곤함, 이제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빈혈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빈혈이라고 하면 흔히들 피가 모자란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피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몸에 산소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적혈구라는 피의 세포가 있어요.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인 다음 그 산소를 몸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열심히 뛰고 있고 폐도 숨을 잘 쉬고 있지만 정작 산소가 실려서 돌아다녀야 할 혈액 속에는 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이 없거나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몸 전체가 산소를 제대로 못 받는 상태, 그게 바로 빈혈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눈앞이 핑 돌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뛸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많은 분들이 그냥 기운이 없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세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이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게 빈혈 때문이라는 걸 잘 눈치채지 못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이 상태가 오래가면 몸에 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은 그만큼 더 빨리 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장에 무리가 오고 결국에는 심장질환이나 다른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혈은 그냥 좀 피곤한 병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빈혈이 더 위험한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부터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는 말보다는 혹시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빈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나 과로로 빈혈이 생기곤 하니까요.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더 크고 또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심장도 예전만큼 힘있게 뛰지 못하고 근육도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로해지고 폐활량도 줄어들면서 숨이 더 가빠지기 쉽죠. 이런 상태에서 빈혈까지 생기면 그건 마치 기름이 모자란 자동차에 짐까지 더 실은 셈이에요. 당연히 쉽게 지치고 고장이 나기도 쉬워지겠죠. 두 번째 이유는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서예요.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피곤해지고 숨이 차고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 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빈혈이 점점 심해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기억력에 영향을 주거나 심장에 무리를 줘서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빈혈이 심한 시니어는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젊을 때보다 훨씬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빈혈이 있어도 통증이 없다는 점이에요. 아프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니어분들에게 빈혈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위험 신호인 거죠.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숨이 왜 이렇게 차지? 머리가 자주 멍한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해요. 혹시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고요. 혹시 요즘 자꾸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운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증상들 사실은 빈혈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어지럼증이에요.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눈앞이 잠깐 하얘지면서 중심을 잃을 뻔했던 순간, 그게 단순히 혈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빈혈 때문에 뇌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은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잘 걸었던 거리도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이것도 몸 안 산소가 부족해서 심장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죠. 요즘 왜 이렇게 지치지?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피곤하다. 이런 생각 드신다면 빈혈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도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입술이나 손톱 밑이 하얘지는 현상도 빈혈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누군가 요즘 얼굴 왜 이렇게 힘없어 보여? 이런 말 자주 듣는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손발이 차갑고 머리가 멍한 느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졸린 증상도 빈혈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만 있다고 해서 꼭 빈혈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두세 가지 이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게다가 시니어분들은 이미 다른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혈이 겹치면 그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게 혹시 빈혈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고 한 번쯤 건강검진이나 피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등 같은 겁니다. 신호가 켜졌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결국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빈혈이 왜 생기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즘 밥을 좀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빈혈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특히 시니어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이유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원인,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고기나 생선, 시금치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잘 못 드신다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먹어도 잘 흡수가 안 되면 몸 안에서 헤모글로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돼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줄어들고 입맛도 변하고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는 양은 줄었는데 피곤하다 싶으면 단순한 기력 저하가 아니라 철분 부족에서 시작된 빈혈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출혈입니다. 나는 다친 데도 없는데 왜 피가 빠지겠어? 하실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출혈이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위염이나 위궤양, 장출혈 같은 문제로 조금씩 피가 새어나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검은색 대변이나 갑자기 피곤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꼭 소화기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 때문입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류마티스 같은 병들은 몸 전체의 염증 상태를 높이고 적혈구를 만드는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빈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걸 만성질환성 빈혈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체로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타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혈압약, 진통제, 위장약 중 일부는 적혈구를 만들거나 흡수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신 분들은 그 부작용으로 빈혈이 생겼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빈혈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아요. 식사 문제, 소화기 이상, 만성질환, 약물 영향까지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한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빈혈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증상만 달래는 게 아니라 왜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제대로 된 해결이 시작됩니다. 빈혈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피검사예요. 병원에서는 흔히 CBC 검사, 즉 전열구 검사를 통해 빈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수치가 바로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이 수치가 낮으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빈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입니다. 보통 성인 남성은 13g 데시리터 이하, 여성은 12g 데시리터 이하이면 빈혈로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이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다른 수치들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다음은 적혈구 수와 헤마토크릿 수치입니다. 적혈구 수는 말 그대로 피 속에 있는 적혈구의 개수고 헤마토크릿은 피 전체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이 두 수치도 낮다면 몸속에서 산소를 실어 나를 세포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MCV라는 수치예요. 이건 적혈구 하나하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빈혈의 원인이 철분 부족인지 혹은 엽산이나 비타민 B12 부족인지 그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혈구 크기가 작아져 있다면 철분, 결핍성 빈혈일 가능성이 크고 크기가 너무 크다면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페리틴 검사도 많이 하죠. 페리틴은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철분의 양을 말해요. 피 속 철분 수치는 괜찮은데 페리틴이 낮으면 겉보기엔 정상이지만 사실상 철분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나 자궁질환으로 인해 출혈이 생기진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남성이나 시니어분들은 위장관 출혈, 특히 대장 내시경이나 분변잠 혈 검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증상,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빈혈이라고 하네요 하고 끝내지 마시고 무슨 원인 때문인지 어떤 수치가 문제였는지 꼭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들었을 땐 괜찮아요라는 말보다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꼭 덧붙이셔야 진짜 의미 있는 검진이 됩니다. 빈혈은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병이 아니에요. 특히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당연히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철분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 생선, 간 같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 다른 하나는 채소나 곡물에 들어있는 식물성 철분입니다. 이 중에서 동물성 철분이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고기를 너무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소화가 안 되고 씹기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당히 부드러운 소고기, 닭간, 조기, 굴 같은 음식은 조리만 잘하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고기 먹기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계란 노른자나 멸치, 두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철분도 풍부하고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과 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예요.
철분이 아무리 풍부해도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귤, 딸기, 키위,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쇠고기 미역국에 토마토 샐러드를 곁들이거나 계란 볶음밥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는 식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반대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대표적인 게 커피와 녹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커피나 차는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인데요. 칼슘도 철분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식사와는 좀 떨어뜨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철분은 먹자마자 바로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은 계속해서 관리해야 몸 안저장된 철분이 채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지켜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피곤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말을 해요.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뿐이죠. 빈혈도 그렇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상을 애써 외면하거나 그냥 참고 넘겨요. 하지만 그렇게 방치된 빈혈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식욕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자꾸 눕고 싶어지고 외출이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빈혈은 단순한 체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뇌에도 심장에도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낙상, 골절, 인지 저하, 회복 지연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빈혈은 지금 내 몸을 다시 돌보라는 기회의 신호이기도 해요. 그동안 바쁘게 지나친 식사, 습관, 휴식을 다시 돌아보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아차렸다면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빈혈을 그냥 피곤함으로 넘기지 않고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식사를 한 끼라도 더 챙기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 하나라도 더 담아보시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내 몸을 아끼는 사람만이 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한 일상, 나만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빈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빈혈을 그저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생기는 단순한 증상쯤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빈혈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전신 건강에 깊이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빈혈이 주는 영향은 더 커지고 다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단순히 어지럽거나 숨이 찬 느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집중력 저하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빈혈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조절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 생활만 해도 충분히 예방하고 또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기운 없는 거겠지. 혹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 혹은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꼭 한번 뇌졸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정말로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과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 속 실천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 겪는 분이 계시거나 뇌졸중 걱정되셨던 분이 계신다면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치의처럼은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음 콘텐츠 준비할 때 꼭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큰 병원이나 약보다는 이렇게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주치의처럼과 함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내일도 더 나은 컨디션으로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